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주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굽히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중무장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한 불굴의 여장부를 소개합니다. 정겨움 가득한 동해안의 명소, 강원도 속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의 명물은 닭강정입니다. 바삭바삭한 닭튀김에 매콤달콤 양념 소스를 묻힌 닭강정. 넉넉한 인심만큼 푸짐한 양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맛으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로 맛과 정성을 배달하는 오늘의 주인공. 언제나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지만 남모를 시련이 숨어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점차 쌓여가는 카드빚.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에 수많은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매출의 하락까지. 삶은 매 순간 끊이지 않는 암초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우튀김과 오징어 순대를 찾는 고객들을 보며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며 튀김 열풍을 일으키다. 맛있는 인생을 꿈꾸는 속초시장 여장부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속초중앙시장에서 닭강정과 또기네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현숙입니다. 저희 매장은 속초중앙시장에서 닭강정을 판매를 하고 있고 새우튀김, 수제 오징어 순대, 그 밖에도 다양한 메뉴를 한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포장 판매가 가능한 매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곳, 아니면 혼자서 가기엔 좀 어색한 곳, 그런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엄마께서 시장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라는 곳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곳을 익숙하게 저한테는 친밀감 느껴지는 곳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대부터 시장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남들이 해보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해보았고, 특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어깨를 들어가서 판매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20대 후반 저는 그 어렵고 어려운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메뉴는 다양성이고 대중성이에요. 제가 선택한 메뉴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음식 바로 닭인데요.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메뉴이기도 하죠. 그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양념치킨이었어요. 그래서 양념치킨을 즐겨 먹었는데 제가 치킨을 먹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양념치킨 먹고 남으면 놔뒀다가 이따가 먹어야지. 그런데 먹으려고 보면 양념이 불어서 다음에 먹을 때 제대로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닭강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만들었던 닭강정, 땅콩을 넣고 물엿을 넣는 닭강정을 먹어보았을 때 너무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닭강정을 먹으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건 조금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는 만약에 시장에 들어가서 닭강정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장사를 하면서 빨간 맛을 내는 양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더라고요. 양념을 추가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의 노하우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은 바삭바삭한 그 맛이 나는데 제가 양념을 추가하다 보니까 눅눅해지는 닭 양념통닭하고 유사한 맛이 났어요. 그래서 또 연구하고 개발해서 특제 양념 소스, 하루가 지나도 불지 않는 양념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강정을 판매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데 처음 시작했었던 저는 어린 나이에 양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어른들 시장에 오시면 덤을 얻는 그런 즐거움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양을 고집했던 거죠. 그게 저한테 조금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장사에서 가장 추구했던 건 양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맛도 좋지만 양도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짐한 양으로 제 전략을 또 바꿨습니다. 어느 날 잘 되는 순간에 모든 분들은 저의 경쟁자였습니다. 주변의 가게들이 매장이 빌 때마다 생기는 가게들은 전부 닭강정 매장이었고, 하루하루 지나고 자고 나면 닭강정 매장.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옆에 가게들이 닭강정 가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매출은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거였죠.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눠 먹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주변 매장들이 하루가 자고 나면 닭강정 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건 그 매장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단 닭강정 매장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었어요. 매장을 만들어 놓고 가게세는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빈 가게를 계속 세워놨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는 제 모습, 그중에서 초라한 모습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했죠. 저희 집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왜 이 집이 맛있는데 저 집에 줄을 서요? 왜 이 집이 맛있는데 왜 저기 가서 사지? 저한테는 위로의 말씀이신데 굉장히 그건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경쟁자가 있는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제2의 튀김이었습니다. 닭강정 튀김이죠. 기름으로 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것도 또 튀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의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튀김은 제가 자신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제 너무 자만심이 또 있었습니다. 새우튀김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 둘만 먹어도 느끼할까? 저는 닭튀김에만 전념했던 사람이라 새우의 그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집도 찾아가 보고 또 맛있는 집들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역시나 먹고 나면 느끼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튀김옷에 있었습니다. 새우튀김. 튀김옷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맛은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먹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우의 선홍색이 보이도록 튀김옷을 얇게 하면서, 그리고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음식의 궁합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새우튀김. 느끼하지만 튀김옷이 얇으니까 한 마리 먹을 거 2마리, 3마리 먹을 수 있고, 튀김이 느끼한 반면에 제가 수제 오이 피클을 직접 손으로 담궈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대중성 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그 음식에 대한 궁합을 잘 맞춘다면 품목을 선택하는데도 실패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튀김도 마찬가지고 순대도 마찬가지고 진열을 많이 해놓을 수 있는 음식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진열을 많이 해놓을 경우에는 음식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맛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진열 방법이었습니다. 새우튀김 하면 푸짐하게 많이 올려놓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려놓을 경우에는 마르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모형입니다. 가장 새우튀김의 장점은 초벌을 해놓고 팔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3분 이상을 기다리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튀겨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많이 진열을 해놨을 경우에는 진열 방법에 손님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형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진열하고 나서 포장하는 방법인데요. 포장하는 방법도 보통 저희가 튀김을 사러 가면 유산지 같은 데다가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먹으려고 보면 눅눅해서 튀김을 먹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비닐봉지에 넣어주면 마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그 손님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마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한 게 튀김의 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락 같은 데다가 충분히 김이 빠질 수 있는 오픈형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단가는 비싸지만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서울까지 가지고 가셔도 드셔도 맛있다는 손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다시 또 내려오셔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셨던 겁니다. 마케팅도 요즘은 무지 많이 합니다. 마케팅도 중요한데 제 소비자가 첫 번째 저한테 마케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백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호를 집어넣었죠. 상호를 집어넣고 나니까 그 쇼핑백을 무수히 들고 나가는 주차장 입구에서 아니 이 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굉장히 맛있는 집인가 보다. 많이 들고 다니네.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저의 광고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2의 마케팅을 소비자한테 직접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 실패라는 것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실패를 무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얻어낸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건데요. 그 노력은 바로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할 때는 그 품목에만 목숨 걸지 말고 또 비슷한 유형의 같은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연구하다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일이 반드시 그 대가가 작던 크던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계속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또 다른 연구를 하고 같은 업종을 유사한 음식을 또 만들므로써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의 창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대중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낯선 곳이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 와보면 저희 같이 평범한 누나, 언니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을 젊은 분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오셔야지만 시장도 발전되고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저는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곳이 꼭 대중성 있게 먹거리촌이나 뭐 길거리에서 카페를 하면서 커피점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대중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이제 젊은 분들의 창업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시장 장사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시면 반드시 대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자들 틈에서 살아남는 방법. 대중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라. 음식의 궁합을 생각하라. 차별화된 방법으로 홍보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우리 또 시장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곳이죠. 네. 예, 또 저희 또 어머님들은 또 시장에 가시면 그렇게 힐링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닭강정 속초에 오시면 누구나 들러서 한 번쯤은 들고 가셔야 되는 닭강정 매장과 네. 오징어 순대, 새우튀김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 오랫동안 한 가지 아이템을 하다가 다른 아이템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제가 닭강정을 하다 보니까 튀김이잖아요. 네, 튀김하면 기름을 만지는 일인데 기름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또 없을까? 한 가지만으로는 너무 또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소비자들이 저를 만났을 때 아, 닭강정 사장님 보다 이 사장님 저 사장님 다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서 예. 그 메뉴를 제가 음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모든 음식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다른 메뉴도 또 선택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기름에 튀기는 거 네, 네. 다른 것도 한번 튀겨보자. 네. 그래서 새우 튀김도 한번 해보고 하고 예. 오징어 순대는 사실 점여서 전처럼 굽는 건데요. 예. 그것도 기름 쓰는 음식이거든요. 오징어 튀김은 도전을 안 하셨네. 오징어 튀김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각종 튀기는 튀김은 건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하셨고. 닭강정도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치킨의 또 한 종류인데 네. 프랜차이즈와는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제공을 받는 양념 소스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개성이 없어서 어느 집인지 맛이 다 비슷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닭강정 소스는 제가 개발해서 저만이 쓸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예. 저희 집만의 특유의 맛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시장성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추구하는 게 양이거든요. 예. 많이 주면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한다. 음.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 옛날에 약간 젊었을 땐 좀 인색했다는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때는, 지금은 예. 다 푸짐하게 주십니까? 아 그때는 지금은 저기 하나 더 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하나 네. 더 드립니다. 제가. 아, 그래요. 전통 시장에서도 상권이라는 게 네. 좋은 상권이 있고 나쁜 상권이 있겠죠, 물론.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전통 시장에서 좋은 상권은 어딘가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먹거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장점이 되겠죠. 장소 선택하는 데서. 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이면 더 보는 분들이 시작이 되니까 예. 장소 선택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또 덧붙여서 하셨는데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시장에 제가 오징어 순대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손님들이 포토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징어 순대랑 예, 사진을 오징어 찍을 순대 수 있게. 모형을요. 예, 예. 그래서 거금 쓰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 갑니다.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그 오징어 순대가 너무 이뻐서 거기서 예.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저는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오징어 순대를 오징어랑 우리가 또 사진을 찍는 네네, 또 그런 오징어 순대 영광을. 모형을 좀 아. 비싸게 하나 제가 제작을 해서 그랬군요. 만들어 놨거든요. 예, 예. 네. 대표님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충분히 또 기울이시는 네. 거네요.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에서 6개 정도의 매장을 네.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오시면 그냥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많았잖아요. 근데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먹고 가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을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러면서 저희 매장은 다른 집에서 사오시는 메뉴도 다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손님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보람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저희 매장에 왔다고 저희 음식을 다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시던 음식도 저희 매장에서 드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실 때 너무 감사히 잘 먹었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람되고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튀김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튀김은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힘들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분이 저희 엄마시거든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지만 항상 엄마를 바라보면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제가 힘든 시절에 고생을 많이 시켰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힘들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저희 엄마. 근데 제가 힘들었을 때 무렵에 도움이 됐던 튀김. 바로 저희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나에게 튀김은 엄마다. 뭐 굉장히 짠하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머니께서 들었을 땐 엄마는 튀김이야. 또 어머니께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집은 변함이 없어. 항상 이 집 주인은 항상 그 맛을 내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매장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늦깎이 대학생인데요. 지금 이 나이에도 사실 대학을 다니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거나 잘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노력하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제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기꺼이 선물을 받으셔서 저처럼 창업을 하시면 최선을 다하는 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대에 전통시장에 들어가셔서 네. 나중에 정말 뭐 환갑이 되시고 7순이 되시고 그 이상이 되시 8순이 되시고 할 때까지 시장을 지키신다면 엄청난 속초의 자산일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음식들을 또 개발을 하셔서 네. 예, 뭐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력의 대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설령 그 대가가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노력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다 아쉽기는 한데요. 제가 정말로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하되 도전을 한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을 때 도전하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하시고 모르면 물어서 묻고 또 묻고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 좌절하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세요. 화이팅!